안녕하세요. 주식매트 주마트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인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특별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이오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작년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전분기 대비 또 전년도 동기 대비 얼마나 실적이 양호하게 증가했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2,000개가 넘는 전체 종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증가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키움의 영웅문에서 검색식을 만들 수 있긴 한데요. 0150이라고 단축 코드를 치게 되면 이런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EPS를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말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EPS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많아지면 EPS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환사채도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순이익을 냈는지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EPS 증감률을 체크를 하고요. 거기서 최근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해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누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20% 증가한 기업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평균의 증감률도 20% 이상, 이렇게 조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종목이 나옵니다. 많은 종목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압축을 하려면 과연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10일 중 5일 이상 외국인의 순매수가 1000주 정도 발생을 했느냐 한번 찾아보고요. 같은 조건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1000주가 발생했느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6, 7, 9개 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동지세미캠부터 삼성전기, 심팩,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파워로직스, NH한국사이버, HCT, 에코마케팅, 이렇게 9개 종목이 나오는데요. 이 9개 종목이 전분기 대비로 EPS가 20% 이상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한번 이런 9종목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진세미캠인데요. 동진세미캠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18,800원 전고점 갔었고요. 최근에 그에 못 미치는 얼마까지 갔냐면 18,600원까지 올라갔죠. 200원이 모자라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18,700원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 18,600원과 18,800원 사이에 들어오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죠. 물론 이런 실적 증가를 감안한다 그러면 좀 저가에서 매수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가 왔을 때 상승 추세가 확실해졌다 했을 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상승 공간이 크게 열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 18,800원을 못 간 이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름층 상단에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때 7월 달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이는 저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옆자리까지 같이 봐야 돼요. 옆자리까지, 옆에 있는 이 자리까지 같이 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부딪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700원을 터치하게 되면 일단은 동진세미캠은 28,800원까지 저항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는 18,800원부터 28,800원까지는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럼 다음 저항들은 어디 있습니까? 전고점 저항이 있습니다. 25,000원. 주봉에서 보게 되면 또 상승 공간이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28,800원을 넘어서면 또 상승 공간이 저만큼 열려 있죠. 월봉을 보게 되면 역시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동진세미캠은 신고가 행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적도 증가하는 데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만큼 실적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MLCC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저항이 없이 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저항이 걸릴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전고점에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119,000원짜리요. 119,000원짜리가 1차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2차 저항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구름층 상단까지 2차 저항이 나오죠. 그 자리가 얼마냐면 127,000원짜리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127,000원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의미있게 60주선 그리고 120주선 사이 넘어섰죠. 이제 120주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음 갈 자리는 127,000원인데 이 127,000원은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000원 강력한 저항. 그래서 강력한 저항일 때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죠. 127,000원짜리 이 자리는 이제 삼성전기가 갈 수 있는 스윙 패턴으로 갈 수 있는 목표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신팩이라는 종목인데요. 신팩은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가파른 상승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21선을 터치하게 되면 매수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 120선에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120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 20선에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겠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4,600원짜리입니다. 4,600원짜리. 신팩도 EPS 증가가 20% 이상 나오는 종목이고 주봉상에서는 4,6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역시 더블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이 자리 월 60선입니다. 4,600원. 이 자리는 크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팩은요. 4,600원짜리입니다. 4,600원보다 약간 언더에서 한 4,550원에 4,500원이나 4,550원 이 사이에서 매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솔케미칼은 일봉사항에서 크게 장대 양봉을 세웠죠. 이 회사도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씩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사인은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면 전고점 이 자리 그리고 그 전고점 이렇게 88,000원대가 있는데 이제 상승할 때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이에 이 사이에 87,000원 정도 사이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눌렀다가 갈 수 있습니다.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주봉에서 볼까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저항이 없습니다. 이제 상승 공간이 이렇게 열리죠. 전고점 93,000원을 넘어설 수 있죠. 이만큼 실적 증가세가 뚜렷한 종목들은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솔케미칼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저항을 뚫고 주봉상에도 저항을 뚫고 가는 신고가 행진, 1차적으로 88,100원 전 고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93,000원입니다. 93,000원. 역사적 신고가는 103,000원이 있습니다. 10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22%까지 상승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봉과 월봉에서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느 시점에서 잘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이 자리까지 기준선까지의 하락이 나와주면 그때 잡아도 되고요. 기준선이 79,400원짜리네요. 79,400원. 거기까지 하락을 해주면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면 지금 일봉 20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20선 터치했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없고요. EPS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불화수소 관련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 그러면 솔브레인도 상승세가 다시 시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파워로직스를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파도를 타는 흐름인데요. 파워로직스는 지금 시점이 참 적절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 보이는 120선이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12,000원 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때는 120선이 1,800원인데 1,700원 정도가 1차 저항 때가 되겠고, 2차 저항 때는 12,200원 정도가 되겠죠. 12,20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주봉에서든 이 자리만 넘어서게 되면 크게 상승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파워로직스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만원대에는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결제 주식인데, 올해 6월달부터 상승이 컸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조정 주고 또 크게 나오고 조정 주고, 조정이 이렇게 60선까지, 일봉이 60선까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제 60선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갔던 이 기준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려있지만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기준선 저항은 뚫어버리게 되겠죠. 뚫어버리게 될 겁니다. 실적 증거세가 뚜렷한 종목이고, 이제 신고가 23,550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가는 겁니다. 신고가 좋은 것은 뭡니까?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3개월 동안 월봉의 구름층 상단을 못 뚫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2,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로 계속 진행해야 될 종목이죠. 당연히 22,000원에 매도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시간이지만 이거를 뚫어버리게 되면 상승 공간이 이렇게 크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 신고가인 38,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지금이 매수로서는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HCT라는 종목입니다. HCT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쉽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윗선까지 다 돌파를 했습니다. 다 돌파하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추세를 보면서 추세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제 추세선의 약간 아래에 있죠. 근데 추세선을 뚫고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항대는 특별한 저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저항 없고,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11,100원은 전고점 11,1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저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얼마냐면 11,300원입니다. 11,300원. 이런 거는 이제 뾰족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11,300원을 또 적어 드릴게요. 11,300원. 일봉과 주봉상에서 저항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나 이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300원. 그 다음은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코마케팅도 계속 파도를 그리면서 왔던 종목이에요. 제가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항상 올라갔다면 내려오면서 계속 위아래 형성하죠. 이건 너무나도 저가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이런 파도를 타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34,8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상승이 나오고 34,800원 자리가 있는데 가장 큰 저항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에코마케팅은 35,500원까지 35,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에서는 기준선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34,600원이니까 34,600원 자리, 그 다음에 35,500원 자리 두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월봉상에서도 이제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에서 먼저 걸리는 자리, 아까 34,600원 자리, 34,600원 자리,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35,500원 자리,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저항 마디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9종목이죠. 9종목은 EPS가 전분기 대비 20%나 증가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있게 수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종목 중에서 추려진 9종목이니까 실적 부분에서는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